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제주도를 지나서 자정께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곳에 따라 최대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 상륙해서 관통하는 태풍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비를 상당히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400mm의 큰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밤사이에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00km까지 불 수 있다고 기상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산간 계곡,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 되고요. 항구에서는 강풍에 대비해서 어선 선박들의 입출항 통제, 또 배를 단단히 정박해 놓으셔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안전 안내 문자를 실시간 발송할 예정이니까요. 이 문자 참고해서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 초에는 이 장마 시작 무렵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서 또 계곡물이 불어나서 집으로 계곡물이 넘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비를 그만큼 철저히 해야겠는데요. 다음으로 읽어줄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최근 전두환 씨가 부쩍 수척해진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나타났었죠. 전 씨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나올 때 그때는 모습이 이게 같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상당히 수척해 보였는데 정확하게 지금 보는 것처럼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진단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요. 전 씨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다발성 골수종은 몸 안에서 종양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이로 인해 골수에서 적혈구나 정상적인 백혈구, 혈소판 등이 줄어드는 병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전 씨 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네,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두환 씨가 혈액암 판정을 받은 것이 맞고 또 90세 고령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역 각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난치병에 걸린 것은 안타깝지만 죽기 전에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광주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지역 누리꾼들의 반응을 몇 개만 골라보면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고 5월 영령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전두환이 천벌을 받기를 그동안 수없이 빌었지만 막상 90살 노인이 난치병에 걸렸다니 할 말이 없다. 아직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으니 전 씨가 꼭 그 기회를 잡길 바란다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5월 단체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5월 단체 측은 병환과 상관없이 전 씨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 씨는 몇 번이나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걷어찼다. 살아생전에 용서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설령 병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는 자연인 전두환의 죄가 아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전두환의 죄에 대해서는 전 씨가 사망한 후에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전남대학교 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출근길 버스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바로 김초원 간호사인데요. 이 김초원 간호사는 지난주 화요일 남광주역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심폐소생술로 의식이 없던 20대 여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초원 간호사님,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따뜻함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의식이 없는 데다가 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경동맥에서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초원 간호사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 CPR을 시행했는데요. 다행히도 쓰러진 승객은 CPR 시행 30여 초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이 김초원 간호사는 승객을 안정시킨 뒤 전남대병원 응급실까지 부축해 데려가서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제야 선별진료소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그냥 CPR을 했던 거잖아요. 네. 야, 정말 천행이네요. 30초 만에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건데 버스 기사분도 안전하게 또 침착하게 병원으로 모셨고 네. 그리고 또 승객들도 다 같이 이렇게 도와서 또 환자를 또 안심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초원 간호사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주고 또 환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옆에서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준 주변 승객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기사님을 비롯해서 당시 버스 안에 있던 시민들 모두가 고귀한 생명을 살리자는 한마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시는데 많은 승객들이 도와주고 있죠. 해당 환자는 당일 오후에 무사히 퇴원을 했고 김 간호사에게 장문의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김 간호사는 의료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앞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란다는 겸손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귀한 생명을 살린 김초원 간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유행다운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